이 모든 게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서진이는 도망가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내 어머니 영희에게도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그런 게 아니야. 새벽 5시 박정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뜬 것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이재민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정숙은 이불을 젖히며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본가의 마당이 새벽 공기와 함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씨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던 자신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치를 담그기로 했었거든요. 결혼식 후 손님들이 집에 들를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민이도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배추를 씻는 정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33이 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하던 아들이 작년에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단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건넸을 때의 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정중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서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대야에 배추와 양념을 넣고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에 묻어 빨갛게 물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야 사람 구실 좀 하나 했네. 정숙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남편 이만식과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에 육아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해왔습니다. 이재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손을 털고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셨네요. 김치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오늘 같은 날에 어떻게 잠이 와.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뭘 대접하겠니? 이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손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행복해.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 그리고 곧 며느리를 얻게 될 것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만식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말수가 적었지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원 끝자락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숙이 물었지만 이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감정이 복잡할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도 긴장하시나 봐. 이재민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들 장가 보내는 날인데 감회가 새로울 거야. 정숙은 김치를 다 버무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예식장으로 가기 전에 차려입고 마지막 점검도 해야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도 준비하자.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정숙의 말에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만식은 여전히 정원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지만 정숙은 오늘의 기쁨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아침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예식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전통 혼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한옥 스타일의 예식장이었거든요. 정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 정숙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온 것이 고마웠습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이재민의 직장 동료들까지 예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긴장 안 하세요? 이재민이 신랑 대기실에서 나와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전통 혼례복을 입은 모습이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뭘 긴장해. 너야말로 떨리지 않니? 조금 떨려요. 그런데 서진이는 어디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겠지. 아까 봤는데 정말 예뻤어. 정숙은 며칠 전 드레스 피팅을 했을 때의 서진을 떠올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서진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얼굴이 창백해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긴장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께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만식과 함께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고 여기저기서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날이네요. 축하합니다. 신랑이 정말 잘생겼어요. 정숙은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이만식의 얼굴이 아침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만식은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혼례 중이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이재민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다음은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듯 다시 멘트를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도 불안한 표정으로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만식이 갑자기 의자를 붙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정숙이 놀라서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이만식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재민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만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예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하지만 이만식은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곧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이만식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숙과 이재민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올 때까지 정숙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숙과 이재민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재민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를 잃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부 윤서진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리면서 갑자기 나가더니 그대로 안 돌아왔어요. 예식장 직원의 말을 들은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 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정숙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그토록 행복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문객들이 다 떠난 후 적막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검은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재민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집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구나. 정숙은 한숨을 쉬며 이만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책상 위의 안경, 그리고 오래된 책들까지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더니 이렇게 떠날 줄이야. 정숙은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아래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자물쇠가 달린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정숙은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잠겨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약간 헐거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물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몇 통,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먼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만식이 한 여자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진까지 보관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이?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간직해온 다른 여자의 사진이라니. 다음으로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이만식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너무 젊었고 너무 무책임했다. 그때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도망쳤다. 겁이 났거든.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누군가 임신까지 시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벌써 30이 넘었을 텐데.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30이 넘은 아이가 말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비교적 최근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종이도 덜 바래져 있었고 글씨도 선명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내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야.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겠다. 재민이의 결혼 상대가 바로 내 딸이야. 내 딸이기도 하고.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정숙은 편지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재민이의 결혼 상대가 남편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서진이 남편의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서진이가 재민이의 이복 누이라는 거야?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친혼을 할 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이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호적 등본 사본이었는데 이름 부분이 까맣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과 부모란을 보니 분명히 윤서진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름란에는 이만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망가졌다니.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평생 속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서진이를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해다오. 그리고 내 대신 사과해다오.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윤서진을 찾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민이는 뭐라고 하지? 아들 이재민은 아직도 윤서진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결혼을 앞두고 도망친 나쁜 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려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마음도 그 어둠처럼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룬 정숙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편지에서 언급된 한비서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편지에 따르면 한비서는 이만식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였고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이재민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서진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한비서는 시내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소를 찾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문패에는 한민수 행정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진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민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만식 아내 박정숙입니다. 한민수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정숙 씨. 만식이 형님 일로 오신 거군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민수는 정숙에게 의자를 권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워서. 네, 결혼식 날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한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이 숨기고 있던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숙은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알게 되셨군요.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호적 등본도. 한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형님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라고 하셨거든요. 파일 안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형님이 김영이라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죠.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한민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개방적인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두 집안 모두 발칵 뒤집혔죠.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형님, 부모님은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영희네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형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형님은 그 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한민수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그 아이예요. 이름은 윤서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될 뻔했던 바로 그 윤서진이었습니다. 형님은 몰래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죠. 그럼 서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머니인 영희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영희 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윤서진은 이재민이 자신의 이복 오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서진이가 재민이와 사귀기 시작한 것도 아마 우연이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만났다고 들었는데 서진이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성이 다르니까요. 한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 집안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것 같아요.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까 확실해졌겠죠. 그래서 결혼식 날에 도망친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갑자기 이만식 형님이 쓰러지시고 자신이 근친혼을 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윤서진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결혼식 당일에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 말입니다. 형님도 결혼식 전날까지 고민하셨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정숙은 결혼식 날 아침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모습, 손이 떨리던 모습,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서진이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한민수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건 서진이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예요. 정숙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윤서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민수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꼭 전해주세요. 정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윤서진을 찾아가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자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윤서진이 자신을 받아줄까?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거든요. 정숙이네 며느리감이 결혼식 날 도망쳤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정숙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수군거림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재민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방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정숙은 한민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재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엄마, 서진이 연락 안 왔어요? 아직 없구나. 이재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그 애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우리도 어이가 없더라고. 아주머니들의 위로 섞인 호기심이 정숙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윤서진이 도망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정숙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날에 그러면 안 되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재민이 많이 상심했겠어. 이제 어쩌려고. 아주머니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민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정숙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숙이네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니면 재민이가 뭔가 잘못했거나. 요즘 젊은 여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금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살아온 마을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낮으로 방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정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밥 좀 먹어라.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엄마, 저 뭘 잘못한 걸까요? 이재민의 질문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겠니?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재민은 계속해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이재민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서진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정말 몰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서진이도 며칠 전부터 이상했고, 이재민의 추궁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정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재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서진이는 도망가고 온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재민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 모든 게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재민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이재민은 정숙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서진이가 갑자기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이재민의 원망스러운 시선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재민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뭐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원망,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만 알고 있는 무거운 진실까지 모든 것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이재민이 잠든 후 정숙은 이만식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진을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 말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로 가서 윤서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고 진실을 마주하고 그래서 이 모든 아픔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재민이 깨지 않도록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만식이 윤서진에게 남긴 편지와 그동안 발견한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하고 올게. 정숙은 아들의 방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행 첫차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정숙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민수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책과 차 이야기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북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따뜻한 조명과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카페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과연 들어가야 할까? 윤서진이 자신을 받아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페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누군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윤서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진이 돌아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님? 윤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될 뻔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진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숙의 말에 윤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서진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잠시 부탁한다고 말하고 정숙을 카페 한쪽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정숙은 윤서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서진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진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버지가 우리 만식이라는 것도 내가 재민이의 이복누이라는 것도 다 알아. 윤서진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우리야. 정숙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만식이가 너한테 남긴 편지야. 마지막까지 너한테 미안해했어.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치자 이만식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야 너에게 편지를 쓴다. 평생 너를 버린 죄책감에 살았다. 내 어머니 영희에게도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윤서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재민이와 내가 만난 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주신 시련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너희가 남매라는 것을,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편지를 읽으며 윤서진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너를 사랑한다. 늦었지만 이제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정숙이한테 잘 부탁한다. 내 대신 너를 보살펴달라고 했다. 편지를 다 읽은 윤서진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숙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됐니? 결혼 준비하면서 호적 등본을 떼어봤는데 아버지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윤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정숙은 윤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 도망친 거구나.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민 오빠는, 아니, 재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윤서진은 이재민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재민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너무 충격받을까봐.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내 잘못이 아니야. 만식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숙은 윤서진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재민이는 어떻게 지내요? 많이 힘들어해. 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말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보다는 내가 직접. 안 돼요. 절대 못 만나요.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윤서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친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편지라도 써줄 수 있니? 재민이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 윤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북카페에서 나온 정숙은 다시 윤서진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 첫 만남에서 서진이 편지를 써주겠다고 했지만 정숙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식의 마지막 편지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서진아, 미안한데 다시 한번 와도 될까? 전화를 받은 윤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오세요. 이번에는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저녁 시간에 만났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따뜻한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직 내가 읽지 못한 편지가 하나 더 있어. 정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만식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였습니다. 더 있었나요? 윤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이만식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서진아, 아빠의 마지막 편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빠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한다. 윤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빠의 딸이다. 비록 함께 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첫걸음을 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에 갈 때, 아빠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영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혼자서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아빠가 무책임해서 미안하다. 윤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일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 너희 둘 다 상처받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정숙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이 비밀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좋은 사람이다. 내 새어머니로 생각하고 의지해도 된다. 그리고 재민이에게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은 윤서진은 정숙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어라, 서진아. 마음껏 울어도 돼. 정숙은 윤서진을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딸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안 해주셨거든요. 윤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식이도 너를 그리워했어. 정말 많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주셨어요. 아버지 이름과 주소를.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갔는데 그때 재민이를 만난 거예요. 정숙은 운명의 잔혹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얼마나 충격이었겠니? 사랑하는 사람이 친오빠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진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미안하다, 서진아. 그 애미 노릇도 못 해본 내가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정숙이 윤서진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시겠어요. 갑자기 이런 딸이 생겨서.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딸을 둔다면 얼마나 좋겠니? 정숙의 진심 어린 말에 윤서진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단아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 재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같은 아픔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재민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내가 준비됐을 때 함께 말하자. 저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함께 가야지.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마음의 정리도 해야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져. 서두를 필요 없어.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윤서진의 질문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줄래? 엄마.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정숙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 딸.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지난 시간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민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였습니다. 엄마, 재민이가 많이 힘들어할까요? 처음엔 힘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정숙의 대답에 윤서진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정숙은 혼자서 적막한 집을 정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재민은 진실을 알게 된 후 서울로 올라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은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장독대 주변으로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큰 것 같았지만 이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죠? 결국 다 해결됐어요. 정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만식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정숙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두고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이재민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이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과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서진이가 내 이복누이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이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친혼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미안해, 재민아. 윤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을 때 이재민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재민은 분노했고 좌절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재민이 처음으로 윤서진을 누나라고 불렀을 때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가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정숙은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지?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 맞았습니다. 윤서진이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숙이 달려나갔습니다. 윤서진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윤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왜 비를 맞고 와? 감기 걸리겠어. 정숙은 윤서진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며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윤서진이 국화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혼자 갔니? 네. 처음 가봤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왔어요. 늦었지만 딸이라고. 정숙은 윤서진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 딸.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모녀처럼 서로를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마당이 어릴 적 꿈에서 봤던 것 같아요. 윤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네. 꿈에서 어떤 마당에서 할머니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랑 똑같아요. 아마 내 어머니 영희가 데려왔을 수도 있어. 어렸을 때. 정숙이 추측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상하게 편하네요. 윤서진은 국화꽃을 꽃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재민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묻고. 저도 가끔 연락해요. 이제 정말 오빠 같은 느낌이에요. 윤서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다행이야.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오빠도 많이 노력해주고 있어요. 진짜 오빠처럼 챙겨주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서진은 카페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가끔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서울로 오시는 게 어때요? 저하고 재민이 오빠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윤서진의 제안에 정숙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고마운데 아직은 여기가 좋아. 너희 아버지 추억이 많이 남아있거든. 그럼 자주 올게요. 그래라. 언제든 와. 비가 그쳤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서진은 마당에 나가서 장독대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와서 같이 해보자. 네. 윤서진의 대답은 밝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윤서진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숙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몸 잘 챙기고.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딸아. 버스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딸도 생겼어요. 좋죠?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아픈 순간에 피어나기도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진실을 껴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진실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정숙과 윤서진처럼 말입니다.